네, 이번엔 워드가 단어가 아닙니다. 보면 굉장히 뭔가 막 노을이 막 석양이 지고 있고요. 그런 가운데 비행기가 들어오는데 코리아라는 지금 비행기가 들어오는 이제 유도원인 것 같아요. 무슨 얘기인지 기사 같이 보시죠. 네, 이 대통령이 항공기 유도원 역할을 했다. 경주 에이펙 홍보 영상에 깜짝 등장했다라는 거죠. 아까 본 그 뒤통수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이었네라는 거예요. 이 영상 같이 보고 오시죠. Welcome to APEC. 여기 202호 차 좀 빼주세요. 202호. 네, 지금 보니까 이게 에이펙 홍보 영상입니다. 이제 10월에 경주에서 있을 에이펙 관련한 홍보 영상에 지금 저희가 아는 유명인사들은 거의 다 나온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박찬욱 감독도 잠깐 무슨 카메오처럼 살짝 나왔고요. 박지성 축구 선수 뒤돌아보는 한 컷 나온 것 같고요. 장원영, 가수 장원영 씨도 나오고 G드래곤 씨도 나오고 지금 에이펙 홍보 대사기도 하죠. 그리고 2초쯤 나온 것 같긴 한데 마지막에 이재명 대통령 여기 보니까 지금 항공기 유도원으로 직접 또 나왔다라는 겁니다. 이거 윤여걸 대표님, 네. 영상 어떻게 보셨어요? 뭐 이 대통령이 부드러움을 강조하는 뭐 그런 이미지로 항공기 유도원으로 저렇게 출연한 거 아닌가 싶어요. 그만큼 에이펙이 또 중요하긴 하죠. 10월 말에 열리는데 네. 시진핑 중국 주석도 오고 트럼프도 오고 얼마나 중요합니까? 트럼프하고는 지금 관세 협상이 지금 교착 상태에 빠졌잖아요. 중국하고도 관계도 굉장히 중요하고 이번에 어떻게 보면 국운을 가를 수 있는 중요한 행사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이재명 대통령이 저렇게 출연해서 국민들한테 부드러운 이미지를 주는 네. 거. 지금 뭐 옛날에 문재인 대통령 때는 적폐청산 좀 살벌했잖아요. 지금은 내란 종식 뭐 너무 좀 살벌하잖아요. 상권 분립이 어떠니 민주주의의 위기는 이렇게 막 떠드는데 네. 그거보다도 저렇게 에이펙 우리 좀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니고 우리 앞으로 가자. 위로 가자. 뭐 저런 메시지를 주는 거는 뭐 굉장히 좋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됐습니다. 네, 자꾸 뭔가 험악한 말들이 좀 나올 수 있는데 그런 거 말고 부드러운 이미지로 그리고 아까 국가의 정말 국운이 달려있는 10월 에이펙 아니겠느냐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대통령이 직접 이 뭐 홍보 영상에 이렇게 유도원으로 나오는 경우는 사실 흔치 않을 수 있는데 직접 이번에 홍보 영상을 찍었다라는 거죠. 근데 홍보 영상만 찍은 게 아니라 이번 추석 연휴에 예능에도 또 나올 예정이라고 해요. 다음 기사 좀 같이 볼까요? 이 대통령 부부 냉장고 어떤 음식 들어있을까? 네, 한 이종편의 예능 프로그램에 5일날 또 출연을 할 예정이다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부부 냉장고에 어떤 음식이 들어있을지, 어떤 재료가 들어있을지 궁금하긴 한데, 근데 일단 드는 생각이 최창일 교수님. 네. 제가 보통 이 유력 정치인들이 만약에 이 예능 프로에 나온다 그러면 보통 대선 때, 대선 후보 자격일 때 많이 예능 프로그램이 좀 나오긴 하거든요. 근데 대통령이고 임기 초고 그런데 추석 연휴에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을 한다가 좀 이례적이에요. 저는 아까 우리 윤 대표님 말씀처럼 전 긍정적으로 봐요. 저 부분도. 왜냐하면 지금 이제 임기 초기고 그런데 지금 워낙 지금 이 국내 정치도 그렇고 대외적인 여러 가지 안보 환경도 그렇고 관세 협상 등등 말이죠. 상당히 어려워요. 게다가 뭐 집값은 오른다고 그러고 물가도 잡히지 잘 않는 것 같고 이런 상황에서 국민들이 볼 때 뭔가 이렇게 혼란스러운 것 같은 걸 느낄 겁니다 아마. 이런 상황인데 어쨌든 추석 연휴가 열흘이에요. 아주 긴 건데 대통령이 직접 나와서 이 대통령제 국가에서 말이죠. 가장 강력한 의제 설정자가 대통령이에요. 누가 뭐라고 그래도. 네. 그러니까 물론 이 내각제에서 총리도 뭐 그 정도의 기능을 한다 하더라도 대통령제에서 대통령이 훨씬 더 강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직접 나와서 꼭 선거 때가 아니더라도 아까 항공 유도하는 것도 그렇고 이런 식으로 자꾸 국민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가고
게다가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유난히 어느 대통령보다 통합이다, 협치, 뭐 소통 이걸 많이 강조했는데 의외로 지금 여야는 뭐 대치는 더 심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것도 국민과의 소통이에요. 직접적인 전 뭐 JTBC 저 냉장고를 부탁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저런 프로 있는지 솔직히 몰랐는데 저런데 나와가지고 정말 친근하게 대통령이기 이전에 자연인이잖아요. 자연인이고 네. 또 대통령이기 이전에 한 명의 시민이고 부부니까 얼마나 보기 좋아요. 훈훈하고 국민들과 대통령이 항상 같이 있다. 그러면서 저는 저런 부분은 좀 자주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뭔가 국민과 가까워지고 아 우리가 뽑은 대통령 맞네. 이런 걸 하는 거라서 저는 아주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대통령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큰 이슈가 되고 아니, 의제를 설정하는 그런 이 기능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 대통령이 지금 나와서 정책도 좀 설명을 하고 예능에도 나오고 좀 친근하게 다가오는 거 이거보다는 100번 좋다고 본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실제로 정말 궁금한 게 냉장고에 어떤 음식 들어있는지 뭐 먹을까 궁금하긴 하죠.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 예전에 저희 MBN에 나와서 김혜경 여사 요리 실력 뭐 이런 거 먹어요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얘기 잠깐 들어보고 오시죠. 김혜경 여사 요리 실력이 대단하다고 하던데요. 최근에 보니까 요리책도 많은 인기를 끌고 있고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 요리 실력 좀 발휘해 주셨습니까? 아, 추석 때는 제가 고향에 가는 바람에 네. 평소에 아주 많이 즐기고 있습니다. 네. 실제 요리 실력 대단하십니까? 아, 실제로 음식 잘해요. 네. 네. 제가 놀랄 때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제가 결혼할 때는 그 밥도 잘 못하는 사람이었거든요. 네. 어느 날 보니까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네. 네, 작년 9월의 모습입니다. 불과 1년 사이. 저 때는 대표였었는데 지금 이제 대통령의 신분인 거죠. 대통령이 되고 처음 맞는 추석. 과연 냉장고에 뭐가 들어있을까? 근데 한편으로 드는 게 윤영걸 대표님. 네. 근데 대통령이 됐으니까 밥 다 대통령실 거기 이제 추석 이 조리사들이 다 해주는 거 아니야? 냉장고가 따로 있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긴 하거든요. 물론 뭐 그 대통령실에 셰프도 네. 있고 다 있긴 하지만은 뭐 개인적으로 또 뭐 얼마 전에 며느리도 받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또 뭐 시어머니로서 예, 또 뭔가 좀 보여주고 싶은 또 뭐 그런 게 있을 수도 있죠. 또 살림살이 처음에 결혼할 때는 요리를 하나도 못했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뭐 한 벌써 결혼한 지 벌써 60 가까이 됐으니까 노하우도 쌓이고 특히 그 우리나라 주부들이 며느리 네. 보면은 요리 실력이 확 늡니다. 왜냐하면 며느리 앞에서 굉장히 잘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싶거든요. 그래서 유튜브 보고 연구도 하고 해서 실력이 한 테이크오프를 해요. 그러니까 아마 뭐 셰프 시키기도 하겠지만 일부는 또 내가 한 거다. 우리는 이렇게 먹어. 또 이렇게 며느리 앞에서 자랑하고 싶은 욕심도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사실 얼마 전에 또 이 며느리를 또 본 입장이죠. 그러다 보니까 며느리 받고 처음 맞는 명절 또 어떻게 또 음식을 할 건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냉장고에 뭐가 냉장고에 또 따로 있지 않겠느냐라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냉장고에 뭐 들었나 보다도 예능에 출연을 할 때 이 보이는 게 다들 관심이 가는 이유 어떻게 사는데 둘이 뭐라고 서로 불러 요런 부분들인 거죠. 요 얘기 김혜경 여사도 저희 MBN에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잠깐 들어보고 오시죠. 김혜경 씨의 남편 이재명 후보와 전화 연결을 합니다. 이 후보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옆에 계신데 격려의 말씀 서로 한 말씀 나누시죠. 네. 여보세요? 아, 여보, 나요. 아, 뭐라고 불러야 될지 제가 좀 헷갈리는데요. 여보라고 평소에 불러야 하던 대로 될지 하세요. 자기야라고 불러야 될지. 바쁘죠? 공식적으로는 여보, 예. 그리고 사적으로는 자기죠. 우리 정 앵커님이 혹시 너무 깊이 물어보시면 적당한 선에서 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쎄요.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사실 이렇게 그냥 일반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서로 뭐라고 부르지? 우리 둘이 무슨 얘기할까? 뭐 이런 부분들, 이런 모습들이 궁금하기 때문에 예능에 출연한다고 할 때 더 눈길이 가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근데 아까 제가 이런 질문을 드렸었어요. 근데 지금 사실 임기 초 뭐 바쁘고 지금 첫 추석 연휴고 그런데 굳이 예능 홍보 영상 찍고 예능도 하고 윤영걸 대표님은 왜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래도 국민들한테 추석 때 연휴 때 좀 가정적인 이미지, 부드러운 이미지 뭐 이걸 강조하고 싶지 않겠어요? 지금 뭐 지지율도 대통령 지지율도 지금
초기에 좀 올라가다가 지금 자꾸 하락세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뭔가 좀 브레이크를 잡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는데 저렇게 에이펙 홍보 영상도 나오고 네. TV 예능 프로 출연해서 좀 부드러운 이미지, 나는 원래 부드러운 남자야, 뭐 이런 거 지금 정치적으로나 정책적으로는 굉장히 네. 강경 정책이 좀 많잖아요. 상권 분립을 흔든다든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압력이라든지 또 노란봉투법 반기업적인 또 법도 또 많이 가고 있고 한데 그거를 좀 중화시키는 그 부드러운 이미지를 강조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네, 지금 약간 뭐 요즘에 좀 지지율도 좀 주춤하고 그러니까 그런 거 그리고 좀 이 뭐 조직 개편안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좀 시끌시끌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거를 좀 잘 좀 순화하는 그런 차원에서 예능 출연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라고 말씀하셨는데 지지율이 어제 나왔죠. 지지율 같이 볼까요? 저희가 추이를 좀 볼 수 있도록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7월 넷째 주부터 쭉 나와 있는데 파란색이 지금 이 긍정이고 이 빨간색이 좀 부정인 거예요. 지금 긍정 지지율이 64, 65까지 갔다 57, 62, 59 그리고 어제 57로 2주 전에 비교해서 2%포인트 떨어지는 거.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여론조사는 뭐다? 추이다라는 건데 여론조사 지금 추이가 자꾸 떨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부정평가는 조금씩 또 오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지지율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 아니냐라는 얘기가 또 나옵니다. 최 교수님. 뭐 지지율 대통령도 그렇고 정치인들이 지지율을 의식 안 할 수가 없어요. 과거에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지율에 일희일비하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일희일비 해야 돼요. 지지율이라는 게 국민들의 반응이거든요. 민주주의의 여러 가지 핵심 원리들이 있는데 역시 가장 중요한 거는 얼마나 국민들에게 책임지느냐, 얼마나 국민들을 잘 대표하냐 이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중 하나가 반응성이에요. 반응성. 얼마나 빠르게 반응하느냐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저는 지지율은 중요하다고 보는 건데 지지율이 지금 저 보시다시피 아주 크게 올라가고 내려가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추세로 볼 때는 상당히 신경을 써야 돼요. 여권으로서는. 네. 어쨌든 간에 지금 2주 연속 저렇게 하락을 했잖아요. 그래서 저 부분은 여러 가지 이제 최근에 여러 가지 정치적 현안들, 정치적인 논란이 많잖아요. 지금 여야 간에. 그런 특히 뭐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압박 같은 거 이런 것들도 영향을 미친 게 아닌가라고 보여져요. 사후적인 뭐 분석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저는 어쨌든 추석 연휴 동안에 아마 민심이 많이 섞일 거예요. 워낙 또 길기 때문에. 뭐 같은 가족끼리도 생각이 다를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런데 보편적인 생각들이 있을 겁니다 아마. 너무 지금 여당, 야당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는데 뭐 지도부도 굉장히 강성인 거 다 우리가 아는 사실이고 여야 지지 성향을 떠나서 말이죠. 그런 부분들 어떤 대통령이 통합과 협치와 소통을 워낙 강조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런 지지율도 좀 의식을 하고 해서 여권 내에서 좀 강력하게 제가 의제 설정자다. 가장 강력한 의제 설정자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역할, 그런 리더십이 더 필요하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이재명 대통령도 대국민 기자회견에서 그런 얘기를 했었죠. 나는 지지율 뭐 보고 받는 신경이 안 쓰이진 않아요. 그런데 뭐라고 주변에 얘기를 하느냐. 나는 이 마지막 지지율이 진짜 지지율이다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고 일하자라고 주변에 얘기를 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런데 지금 말씀은 근데 지지율 신경 쓰긴 써야 된다. 이게 민심의 반응 아니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 지금 좀 하락세다. 좀 추이가 좀 그렇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럼 민주당, 여당의 지지율을 좀 같이 볼까요? 당 지지율입니다. 당 지지율 8월 첫째 주부터 따져봤을 때 44, 40, 43, 41, 41. 이 지금 여당도 뭐 푹 떨어지고 이런 건 아니긴 한데 뭔가 하락 올라가다가 다시 하락 주춤한 지금 그런 상황인 거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부정평가가 조금씩 16부터 22에 이르기까지 오르는 추세다라는 겁니다. 요건 국민의힘의 지금 지지율이네요. 정정합니다. 국민의힘의 지지율 16에서 국민의힘 오히려 지지율이 오르고 있는 추세다. 22%로 오르고 있는 추세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오늘 경향신문이 뭐라고 기사를 썼느냐 같이 볼까요? 조희대 정부조직법 등 여당 혼선, 대통령 지지율 끌어내렸다. 대통령의 지지율이 내려간 데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 그리고 정부조직법 강행 여기에 있어서의 여당 혼선이 원인 아니겠느냐라고 경향을 지금 판단을 한 것 같아요. 윤영걸 대표님 동의하십니까?
예, 저도 뭐 동의합니다. 예. 저렇게 지지율이 주춤한 이유는 가장 큰 게 올해 6월 4일 날 대통령 취임식 때 얘기한 게 강조한 게 유연한 실용정부였거든요. 네. 근데 지금 유연하지가 않잖아요. 너무 그냥 돌격 앞으로잖아요. 그래서 지지율 하락에 MVP를 한 2명을 줘야죠. 하나는 정청래 민주당 대표, 추미애 법사위원장 두 분이 닥치고 공격을 하니까 여야 협의가 실종이 된 거죠. 협의했다가도 정부조직법하고 협의했다가도 그냥 엎어버렸잖아요. 특검법하고 받도하기로 했다가 네. 엎어버리고 하니까 너무 좀 조의대 사법부에 대해서도 압력 넣고 그러니까 이 나라의 민주주의가 실종되는 거 아닌가 하는 불안감 뭐 이것 때문에 대통령 지지율이 상당히 영향을 받는데 지금 지지율이 올라야지 정상입니다. 지금 소비 쿠폰 나눠주죠. 지금 코스피 주가 지수가 3,500 사상 최고치 돌파하고 있어요. 그리고 새 정부 들어온 지 이제 딱 4개월 됐습니다. 한 6개월간은 허니문 기간이거든요. 언론도 비판을 자제합니다. 그럼 더 올라야 되는데 지금 뭐 여기까지 꼭대기고 주춤해서 내려오고 있는 거는 유연한 실용정부가 안 됐기 때문에 국민들이 불안하고 불만 갖고 있고 불신하는 거죠. 특히 검찰청법 개정안은 우선 검찰청을 없애고 1년 내에 보완하겠다는데 제가 85년에 용산 청과시장이 가락시장으로 이전했거든요. 네. 그때 제 기자 때 쫄병 기자 때 봤는데 그때도 이거보다는 준비 더 많이 했어요. 네, 가락시장으로 농수산물 시장 갈 때도 이거보다 더 오래 준비했는데 지금은 우선 검찰청 없애고 보안입법은 1년 내에 천천히 하겠다. 근데 이게 판검사 전문가들이 모여서 몇 년을 해도 이게 보안입법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선 저지르니까 국민들 볼 때는 불안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또 하나는 경제가 좀 나쁘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더 드리면 왜 국민의힘은 안 오르느냐. 대통령하고 민주당은 마음에 안 드는데 국민의힘은 아직도 국민들이 볼 때는 대안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봅니다. 지금 뭔가 불안해하는 그런 모습들이 분명히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자꾸 아까 뭐 MVP 2명을 꼽으라 그러면 정청래, 추미애 두 사람 아니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지금 윤 대표님의 말씀은 야권에서 여권을 보는 좀 그런 시각인 거죠. 그런데 친명 인사가 또 최측근 인사로 꼽히는 사람 중에서도 약간 비슷한 이 두 사람을 꼽는 경우가 있습니다. 누구 얘기인지 직접 들어보시죠. 네, 저는 지금 대한민국 국회 법사위가 저는 재구조화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예. 너무 소모적이고 국민들 보시기에 적절한 법사위 운영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당 지지율도 지금 사상 최저로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정권 교체 이후로. 예. 왜 그랬을까? 그거 저는 더불어민주당의 그 지도부와 그다음에 지금 조희대 청문회를 진행했었던 법사위원장과 많은 사람들이 저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예. 왜 이렇게 국민들께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특별히 잘못하는 것도 없는데 지지율이 우하향에서 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고. 3대 개혁해야 되는데 너무 시끄러운 방식으로 하는 것은 현명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오늘 법사위 청문회 이런 거요? 자꾸 이간질하지 마. 아니, 나랑 추미애 대표랑 이간질하지 마. 아니. 근데 왜 개혁 과제를 실천하는데 지지율이 더 안 오를까? 국민들이 개혁에 대해서 찬성하는데 이거는 당도 잘 들여다볼 필요는 있어요. 적어도 정치 선배로서 내가 느낄 때는 국민이 압도적으로 지지하는 개혁 과제를 실천하고 있는데 왜 지지율이 안 오를까? 네. 이런 고민을 정치인들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저희가 2명의 얘기를 지금 직접 들어봤죠. 7인회 중에 한 명이 김영진 의원 그리고 우상호 정무수석 두 사람의 얘기를 들어봤는데 최창일 교수님, 일단 우상호 수석의 얘기를 들어보면 대통령실도 약간 좀 고민이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고요. 저도 전체적으로 그거를 많이 느껴요. 아마 저만 느끼지 않을 겁니다. 아마 여당을 지지하는 분들도 제가 아까 의제 설정 기능이란 말을 오늘 자주 쓰는데 대통령실에 그러니까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조금 당이 부담을 주는 측면이 있어요. 제가 볼 때. 전 조희대 대법원장이 잘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전 따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때 5월 1일 날 파기환송한 거. 전원합의체 너무 빨리 갔고 9일 만에 또 판단 내렸고 이런 것도 그렇고 왜 도대체 그렇게 했는지 따져볼 필요는 있는데 그게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 물러나 사퇴 얘기가 나왔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일단 그 단계가 저는 약간 비약하는 것 같으면서 그 방식 자체도 너무 강성으로 나가니까 설령 조희대 대법원장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방식은 저거 너무 거친 거 아닌가? 라는 걸 느낄 것 같아요. 느낀다고 봅니다. 많은 사람에 따라 또 사람에 따라 다르긴 합니다만 아마 그러한 부분을 지금 이제 우상호 수석이라든지 김영진 의원이 지적하는 것 같고 또 대통령실과 약간 이견이 있었던 게 몇 개 있었어요. 당이 상당히 이제 앞서 나가니까 대통령실 입장에서 볼 때 제동을 걸 수도 없는 노릇이고 또 잘못 얘기했다가는 이게 여권 내 갈등을 비칠 수 있는 거라서 또 임기 초기인데 말이죠. 그런 여러 가지 좀 애로가 있는 게 아닌가 대통령실 내부적으로. 따라서 저는 그래서 지금 어쨌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 네. 이게 대단한 수치는 아니라 하더라도 뭐 거기에 너무 과도하게 얽매일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그 부분을 너무 과소평가할 건 아니다. 한 번 정도 떨어질 수 있는데 2주 정도 이렇게 떨어지고 이런 경향 당도 네. 그렇고 그러면 대통령이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거는 당이 원래 이제 대통령의 지지율을 뒷받침해야 되는 건 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정청래 대표나 추미애 위원장 얘기들 많이 하는데 그러면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그런 것들이 지지율에 반영됐다는 인식을 현실 인식을 지금 저 김영진 의원이나 여권 내에서 특히 이제 대통령실에서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최창일 교수님이 사실 나도 그런 생각을 좀 했었다. 나만 이런 생각을 하겠느냐. 대통령실이 좀 고민이 있을 거다. 지금 대통령이 보여야 되는데 대통령이 안 보이고 자꾸 민주당, 여당의 모습만 좀 보이는데 여기에 대한 고민이 분명히 있긴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 사실 정청래 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근데 바로 어제 아침 최고위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개혁은 자전거 페달과 같다. 그래서 잡고 계속 밟아야 넘어지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페달을 빨리 밟는 것과 천천히 밟는 거, 요 차이는 또 분명히 있을 수 있겠죠. 추석 연휴, 그리고 연휴가 끝나고 난 다음에 페달이 빨리 돌지 천천히 돌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